네, 나른한 오후에 상큼한 비타민이 되어드리는 개미들의 큐 김보라입니다.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 심리와 우려 심리가 교차되면서 눈치 보는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국내 증시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겹쳐 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는 연 3.25%로 6개월째 동결됐습니다. 또 한 가지 쿼드러플 위칭데이, 그러니까 선물옵션 동기 만기까지 겹치면서 오늘은 그래도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장 막판까지도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스피 주스입니다. 현재 0.29% 하락하면서 1913포인트에 머물러 있는데요. 쿼드러플 위칭데이와 금리 결정이라는 이벤트에다가 EU 정상회담도 앞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하기도 했는데요. 지수는 11시 구간에 1900선을 잠깐 이탈하기도 했었지만 프로그램 통해서 매수 물량이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현재 지수는 1910선까지 회복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매수에 이틀째 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수의 변동폭은 여전히 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506포인트와 508포인트 정도에서 박스권 횡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수는 507포인트 현재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죠. 하루 걸러 1120원대 후반과 1130원대 초반을 왔다 갔다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다시 113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EU 정상회의를 앞둔 가운데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수급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면에서는 월초를 맞아 수입업체들의 결제 수요가 유입되면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잠시 뒤에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 코너가 이어집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보유하신 종목 때문에 소화 불량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코너인데요. 소화제 같은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 열려 있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과 전화번호 02-3153-2613번 함께 열어두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문자와 전화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도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는 말씀은요. 포트폴리오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보다는 전화를 통해 신청하시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어제부터 과감하게 프로그램 후반에 있는 뉴스 시간을 없애고요. 종목 상담 시간을 더 크게 늘려놨습니다. 이 긴 종목 상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살펴볼 이슈들 쉽게 풀어보고요.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코너입니다. 우리투자증권 길계선 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쿼드러플 위층대에 그래도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EU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분열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먹을거리 없는 소문난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우리 살펴봐야 할 이슈들이 있다면 쉽게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쿼드러플 2층 데이인데요. 네. 무난한 진행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 개인이 선물 순매도를 좀 많이 늘리면서 한 20포인트 전후에 약세를 두고서 매물 출회가 좀 있었던 것으로 분석은 됐었지만 하지만 만기 물량으로 파악되지는 않고 있고요. 절대적인 비중 자체가 높지가 않고 일단 최근에 개인 순매도 자체나 선물 순매도 자체가 미결제 약정 감소 추세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차익 실험인 비중 축소의 관점이긴 했지만 시장 지배력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최근에 선물 매수를 9일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32,000계약 정도의 순매수 잔고로 상회해놓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2009년도 3월 이래 최대 수준 정도로 지금 육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의한 장세가 상당히 지속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순매수도 7일 연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누적 기준으로는 7조 8천억 원까지에 달하고요. 11월 29일부터 8일간만으로 누적으로도 5조 2천억대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단기로는 차익으로만 3조 7천억 원대, 그리고 비차익으로는 1조 5천억 원대 프로그램의 누적 순매수로 이것은 사상 최대와 견져볼 만한 수준이다라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ING 상태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관의 의미 있는 시장 지지 역할, 그리고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기조,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도이치 사태와 같은 갑작스런 이벤트만 없다 그러면 무난한 쿼드러플 위층데이로 마감할 것이 지금 현재처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슈는 유로 정상회담 이슈인데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든지 아니면 예.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장 참여자들의 공통점 자체가 만기라고 유로 정상회담 그리고 각국의 금리 결정 그리고 신용평가사들의 경고성 전망 등 사실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좀 높아져 있지 않느냐 이런 투자 심리가 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리스크의 증폭을 염두에 두고 섣부른 대응보다는 이제 지켜보겠다는 관망 심리가 지금 상당히 그러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참고해 볼 것은 시장의 마켓 리더들이 그 누구도 시장의 하락을 바라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유로 정상회담 결과 자체가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시장이 바라는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유로 17개국이 공통적으로 ECB가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화답은 나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때마침 12월 11일이 유로 창설 20주년 기념일이기 때문에 네. 상징적인 선언으로라도 시장에 화답할 것이 기대되고 있고요. 최근에 유로존의 국채 입찰도 진행이 상당히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28일을 전후로 해서 이탈리아 국채 만기 도래분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양호한 시장을 예상해야 되고요. 이번 유로 정상회담 결과 자체도 선언적이긴 하겠지만 상당히 시장에 대한 화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관망 심리가 여전하기 때문에 시장에 네. 대한 변동성이 커지지는 않고 있지만 오히려 더 양호하게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거래량이 늘고 거래 대금이 늘게 된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될 것이고 신평사들의 악재성 보도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약간의 상승폭을 반납할 가능성이 높지만 오히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약간 줄어있는 상태가 가장 적절한 시장 상승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은 대형주 중심 포트폴리오를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12월 15일까지는 삼성전자의 견조한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막판 윈도우 드레싱을 그때까지는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면들은 주로 기관에 의해서 주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4, 4분기는 대기업 중심의 실적 상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러한 기대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대형주 관심 가지셔야 되는데요. 일단 IT 업종 중에서 삼성전자 당연히 필두가 돼야 될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등도 저점 매수 관점에서 금일의 하락을 반갑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 업종은 현대글로비스나 기아차 쪽에 접근이 유리한데요. 수출 물량이라든지 물동량 증가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기아차의 소형차가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업종을 얘기 드린다면 조선중공업 업종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대우조선해양 등의 순매수 비중을 많이 높여놨었고요. 이 부분들은 해물동량을 감안해서 최근에 선박 수주권들이 상당히 환율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양호해져 있다. 이런 면들이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관심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데요. YG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먼저 전화로 들어온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디에서 전화 주셨는지요? 여기 추문진이에요. 네, 추문진에서 전화 주셨다고요? 예, 예? 주문진에서 전화 주셨다고요? 네네네. 네, 먼 곳에서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어떠한 종목 보유 중이신지요? 예, Y소리요. 네, Y솔 보유하고 계시고요. 예, 15,400원에 30%. 15,400원에 40% 갖고 계시고요. 40% 오늘 좀 팔아가지고 30% 됐어요. 30%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예. 어떠한 종목, 또 다른 종목,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지요? 크루셀텍. 크루셜텍이요.
15,700원. 15,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30%요. 30%시고요. 예. 또 한 종목 그리고 있으시죠? 실리콘 웍스요. 실리콘웍스요. 매수가 비중 39,500원. 35,500원에 예. 비중은요? 10%. 네, 10% 보유 중이신데 세 종목 다 일단은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예? 세 종목 예. 모두 다 손실 보고 계지 않으시다고요.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그런데요. 네. 진짜 제가 저기 IT 뭐 스마트폰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걸로 다 전부 싹 바꿨단 말이에요. 네, 세 종목 다 IT 쪽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실리콘 웍스는 어제 샀어요. 막 추세가 좋아진 것 같아서 어제 따라가서 샀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가지고 좀 수익이 났었는데 네. 오늘 좀 많이 빠지네요. 그런데 거래량이 60 빠지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데 네. 크루셀텍이 네. 뭐 악재가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많이 빠지길래 네. 일단 조정하는 걸로 봤는데 악재가 요새 많이 빠졌단 말이요. 네. 한 10%가 빠졌는데 예. 그래서 걱정이 돼서 어제 신청을 해서 어제 좀 빠지길래 걱정이 돼서 신청을 했는데 오늘 또 악재가 나와서 네, 네. 큰 또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네요. 네, 매출 쪽에서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었죠. 네네. 네, 그리고 또 한 종목 와이솔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없으신가 봐요. 예, 그거는 뭐 아직 계속 뭐 저기 그 실적이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서 네. 조금 홀딩할 생각도 있어요. 네, 실리콘웍스는 어제 매수하셨고 세 종목 다 시청자님 투자 성향은 단기와 중기, 장기 중에 어떻게 되시는지요? 전부 아무 상관없어요. 네, 일단은 중기도 좋고 장기도 좋고 단기도 네. 좋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아주 추가적으로 못하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태근 전문가님께 한번 넘겨드릴 테니까요. 전문가님과 직접 한번 통화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어떤 것부터 봐드릴까요? 크루셀텍이요. 크루셀텍이요? 일단 크루셀텍부터 먼저 보면, 일단은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방금 의뢰를 하신 대로,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구간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일단은 요 종목 같은 경우 그 어떠한 부분이 매출이 나오는지는 아시죠? 아니면 제가 좀 드려볼까요? 예, 예. 예, 일단은 아까 전에 의뢰를 하셨듯이 스마트폰에 관련된 부품 좀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을 생산하냐면, 스마트폰의 옵티컬 트랙패드라고 터치 부분을 생산하는데, 요 부분의 매출이 전체 한 65%를 차지를 해요. 근데, 말씀을 하신 대로 3분기 영업이익이 요 부분에서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작년 대비하고 한 38%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수급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슬아슬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종목 같은 경우 21선을 타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좀 21선 만약에 깨지면 조금 의뢰를 하신 대로 조금은 자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네, 일단은 제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되도록 말은 좀 천천히 할게요. 저보고 말을 좀 빠르다 그러는데, 되도록 말을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면을 먼저 보면은, 일단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먼저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도 기관 수급이 조금 계속 주춤주춤되고 있어요. 일단은 실적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하고 기관이 조금 팔다 보니까 조금 수급 부분에서 염려가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1차적인 수급이 현재 좋지가 않고, 매일매일 종목은 보시죠. 네네. 종목 보시다가, 지금 현재 3일 음봉 나왔는데, 내일 쪽에서는 양봉이 나와야 될 자리거든요. 그래서 예. 내일 만약에 양봉이 안 나오고 또 한 번 음봉이 나오면서 21선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 제가 보기엔 한번 끊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예. 이 부분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아니, 그래서요. 네. 오늘 증권회사 직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네. 그래서 크루셀텍을 팔까 아니면은 더 살까 어제 와이스를 조금 팔았걸랑요. 네. 그래서 그한테 크루셀텍을 더 사볼까 하고 상의를 했더니 증권회사에선 네. 아직 살 때가 아니고 좀 기다려보라고 지금 전문가님 말씀대로다가 내일 지켜보고서 결정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그 부분이 그렇게 얘기하신 게 지금 이 종목 같은 추세가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추세가 21선이라서 21선 깨지면 팔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1차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깨질 가능성도 분명히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조금 15,700원의 수익이 조금 났는데 요 자리 네. 깨지면 단기적으로 추세가 깨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 증권사 직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종목 말씀하실 때 와이솔, 크루셜텍, 실리콘웍스 말씀을 하실 때 저 같은 경우 와이솔하고 실리콘웍스는 계속 가져가신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 크루셜텍 예, 같은 경우 그러세요? 조금 자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크루셜텍 같은 경우 조금은 그 종목 교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와이솔하고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크루셜텍 같은 경우 조금은 그 매도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와이솔하고 실리콘웍스는 일단 가져가시라고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대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제가 다 그 뭐고 종목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예, 와이솔 예,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무선 그 주파수 부품이라는 소 필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그 어디에 납품이 되냐면 삼성전자에 납품이 돼요. 근데 삼성전자에 납품이 되는데 갤럭시 S에 들어가는데 이 소 필터란 그 부품이 삼성전자 갤럭시 S10은 3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4G LTE 폰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3개가 아니고 그 한 5번 정도 많은 15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에서 15개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당연히 좋아지겠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3분기 때 영업이익이 44억이었는데 사상 최대치 기록했고요. 그리고 4분기 때 조금 주춤하고 LTE폰이 좀 더 출시가 되면은 내년 1분기부터 다시 한번 실적 개선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와이솔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관이 계속해서 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안 파는 이상 일단은 계속 가져가세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가 만약에 기관이 조금 매도로 전환할 것 같다. 그럴 때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의뢰를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종목 같은 비중을 굳이 줄일 필요는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30% 갖고 있는 거 일단 가져가세요. 그리고 실리콘웍스도 좀 나서 팔았어요, 조금. 예, 일단은 팔기보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크루셜텍을 10% 줄이고 와이솔을 40% 그냥 가져가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미 지난 거니까 요 부분 그냥 잊어버리시고 일단은 뭐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리콘웍스도 봐드리면 요것도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것도 마찬가지 시스템 반도체 부품업체거든요. 그래서 그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중국에 공장 설립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낸드 플래시 공장을 새로 설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가 어떻게 본다면 시스템 반도체 업체인 STS 반도체 그리고 실리콘웍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이 세 종목이 수혜가 있는데 그중에서 실리콘웍스가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이 어떤 추세가 가장 괜찮습니다. 기간도 수급도 좋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올해는 한 10%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한 20%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낸디 플러스에 대한 어떤 그 수혜가 증가하면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혜가 예상되면 제가 보기엔 실리콘웍스 계속 가져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적도 현재 3분기 때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그런 부분이 조금 그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와이솔하고 실리콘웍스는 일단은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목표가 제가 제시해드리기보다는 일단은 기관이 매도하기 전까지는 일단 계속 가져가오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계속 예. 전문가님 말씀드리다가 네. 그 기관 동향 좀 봐가면서 예. 계속 홀딩하겠습니다. 네, 와이솔하고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삼성전자 납품이 계속해서 증가할 거기 때문에 실적 계속 좋아질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관이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기관이 아니니까 어디까지 갖고 갈지 모르겠지만 그거 대신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기관이 어쨌든 어느 정도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기관이 매도하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간다. 이 부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고 어쨌든 연말에는 기관들이 수익률 확보 차원에서 계속해서 그 수익률 확보 차원에서 매수하는 종목은 계속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조금은 그 21선 깨질 때 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와이솔하고 실리콘웍스는 일단 조금 가져가 보는 쪽으로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지금 어떤 거요? 그런데 저기 하나 뭐 다른 걸 바꾸면 어떨까요? 이라이콤을다가요. 이라이콤이요? 이라이콤 같은 경우에 그 킨들 파이어 거기에 이라이콤이 그 BLU 그 뭐죠? 그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라이콤의 그 킨들 파이어 그 제가 납품을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그 모르겠습니다. 이라이콤 제가 찾다 한번 볼게요. 크루셜텍을 팔고 이라이콤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 얘기시죠? 네네. 근데 지금 뭐고 이라이콤 같은 경우 지금 화면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랄콘 같은 경우 킨들파이어에 부품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단계 반등을 줬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미 먼저 선 반영이 제가 보기엔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좀 이따가 다시 조금만 참아 보시고요. 17,000원 돌파할 때 차라리 그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킨들파이어에 대한 그런 나쁜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네. 예. 예, 일단 그래서 조금만 난 참아 보자고요. 이랄콘 같은 경우는. 신고가 정신하고 조정을 한 것 같아서 예. 조정한 것이 이뻐갖고 그러니까 조정 금을 한번 사모던가 하고 싶어서요. 예, 일단은 조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17,000원 돌파 못 하고 지금 현재 옆쪽으로 기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눌림목 구간이면은 17,000원 돌파할 거거든요. 근데 네.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킨들파이어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먼저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앞쪽 여기 예. 8,000원에서 17,000원까지 올라온 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차라리 17,000원 돌파하는 거 보고 사셔도 안 늦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사고 싶을 때 한 3일만 참아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네네. 네, 멀리 강원도 주문진에서 전화를 주셔서 상담도 길게 자세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상담 어떻게 고맙습니다. 만족스러우신지요? 네네. 아주 네. 고맙습니다. 네, 강원도 내일 눈이나 비도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날씨 쌀쌀해질 테니까요. 옷도 두텁게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도 꼭 챙기시고요. 예,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첫 번째 전화는 저기 멀리 강원도 주문진 쪽에서 전화 주신 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삼성 SDI 보내주셨네요. 3832번님의 종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심기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삼성 SDI 한번 보내주셨는데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우선은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뭐 지금 시점은 좀 매수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시점 뭐 여러 가지 루머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서 뭐 주가에 긍정적인 탄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지만은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삼성 SDI의 다시 한번 대체 상승의 모습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차트 흐름상 보시면은 정확하게 9월 달 동안에 계속적인 저항 라인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정확하게 약 14만 원대에 대한 저항 라인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격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어줘야 되는데 뭐 그러한 모멘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역시나 실적이 뒷받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런 모멘텀은 조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조금은 밋밋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항 라인인 약 14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우선은 관망하시면서 약 12만 원대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삼성 SDI에 대해서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 높은 점 염두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는 더더욱 피하셔야겠네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넥센타이어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분은 4791번님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1,700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은 20%. FTA 수혜주라고 해서 매수했는데요. 계속 내리네요.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정태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FTA 수혜주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비준이 조금 어렵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꺾였고요. 그래서 한미 FTA가 조금 그 비준이 되고 나면은 어떤 수혜가 있냐면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전체 수출에서 그 내수와 수출 중에서 수출이 차지한 비중이 한 70%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한 25%가 마찬가지로 대미 수출 비중이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대미 어떤 그 미국에 대한 모멘텀은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비준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수혜가 좀 꺾인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일단 16,000원에서 22,000원까지 이렇게 만만하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올라간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FTA에 관한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어떤 비준에 대한 어떤 반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꺾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꺾이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추세가 단기적으로 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일단은 그 제가 보기엔 수급도 좀 단기적으로 깨졌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 기관이 이렇게 매수를 하다가 기관의 매수가 이게 최근에 와서 이렇게 좀 주춤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기관이 현재 매도를 더 많이 하고
하고 있죠. 그래서 FTA에 대한 어떤 수혜가 좀 꺾였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좀 강하게 못 가주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 추가적으로 꺾였고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려 볼게요. FTA 뭐 그 기대감 꺾였고요. 그리고 어떤 현대차가 가지 못한다면은 요 정도도 마찬가지 못 가, 자동차주가 안 간다면 요 정도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에 22,000원에서 저항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한 번 정도 제가 보기엔 매도를 하시고 매도하신 다음에 제가 보기엔 18,000원대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18,000원 가격대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반등도 줄 수 있겠지만은 방금 의뢰를 하신 대로 FTA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꺾였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하고 재매수하는 관점, 기관이 다시 매수가 들어올 때 재매수하는 관점, 요거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화 한 통화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받기 전에요. 제가 문자 종목 상담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분부터 살펴드려야겠네요. STS 반도체 보내주셨는데요. 3509번님의 종목입니다. STS 반도체 매수하신 가격이 1,800원이고요. 비중이 30%인데 저기 인천에서 보내주셨습니다. 12일 정도 보유하셨다고 하시는데요. STS 반도체는 한번 심규환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뭐 이 종목 추세가 네. 강하게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앞서 IT 업종에 대해서도 뭐 언급이 되었지만은 뭐 지금 시점 STX 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의 상승 탄력도는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4,500원대에서 현재 1,800원대까지 높이 올라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은 그 주가가 급등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의 관심이 이러한 종목군에 쏠려 있다라는 것이 STX 반도체의 상승 탄력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주가 흐름 보신다고 한다면은 조금은 10,000원대 지지 라인이 정확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10,000원대가 그리고 11,000원대에서 조금 변동성 커지면서 지금 시점 11,000원대에 대한 돌파 가능성이 뭐 지금 무조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10,000원대가 지지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홀딩 전략은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행보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 상승에 대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설비 투자에 대한 이슈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STS 반도체 같은 종목군들 다시 한번 급등에 대한 가능성도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우선 홀딩하셔갖고 수익을 내고 나오는 관점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1,850원 나와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11,000원대 돌파한다라고 한다면은 12,500원대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 역시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STX 반도체 급등하였지만은 계속적으로 홀딩해갖고 수익을 창출하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TS 반도체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차바이오엔 들어왔는데요. 보내주신 분은 차바이오엔 5045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3,500원, 비중이 90%입니다. 10월 초에 매수를 하셨는데 더 매수를 더 하셔서 단가를 낮추신 거라고, 물타기 하신 거라고 하시는데요. 네. 일단은 제가 어저께 저는 네. 착한 전문가가 아니라 말씀드렸는데 예. 일단은 제가 보기엔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최근에 보시면 메디포스도 추세가 꺾였죠. 대표적으로 뭐 줄기세포 관련주인데 메디포스도 꺾였고요. 그리고 RNL 바이오도 못 가고 있고 지금 현재 젠백스 그리고 JW 중에시아 어떤 면역세포 치료제에 관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꺾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추세가 꺾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뭐 의뢰를 하신 분 같은 경우 와이소라든지 뭐 실리콘웍스 이런 종목들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 종목 갖고 차라리 마음을 안 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뭐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17,500원, 11,500원 정도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갑자기 이렇게 튀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욕을 먹겠죠. 근데 그 욕을 먹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줄기세포 처리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다시 한번 발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가지고 마음 졸이지 마시고요. 차라리 종목 교체 하셔가지고 좀 전에 뭐 의뢰를 하신 실리콘왁스라든지 뭐 STS 반도체 뭐 이런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좀 종목 교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대안주를 한번 또 말씀드려 본다면은 뭐 스카이라이프라든지 그리고 GS 홈쇼핑, 두산중공업, 뭐 신세계 같은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올라와주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지 조금 이런 종목까지는 좀 마음 졸이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종목 교체 하시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종목 교체하시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들어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더존 비즈온 살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529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7,650원이고요. 비중이 50%. 이분 역시 물타기를 하셔서 8개월 정도 보유 중이신데 목표가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 이 점 여쭤보시네요. 네, 우선 뭐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장기적으로 좀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상당히 좋지 못했다는 점이 추세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조금씩은 좀 변화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클라우드 컴퓨터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더존 비즈온의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 클라우드 컴퓨터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슈 나온 지는 상당히 좀 오래되었지만은 어느 정도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도 더욱더 좀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존 비즈온 이 클라우드 컴퓨터 수혜 종목으로서 지금 시장이 좀 인식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따라서 원래의 사업에서의 실적 악화 우려감을 조금은 이러한 성장성 부분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중은 어느 정도 많으시지만은 우선은 지금 비중 그대로 홀딩 전략을 가져가 주시고 그렇다면 홀딩 전략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면은 우선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50%의 절반 정도는 약 8,000원 라인에서는 한 번쯤은 좀 매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추세가 좀 강하게 형성된다라고 한다면은 8,000원에서 8,500원까지 물량의 절반을 좀 분할 매도해 주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 종목이 만약에 9,000원을 넘어섰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10,000원대까지는 추가 반등, 뭐 상당히 좀 강한 상승 탄력도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10,000원대까지 간다라는 전제 조건은 이 클라우드 컴퓨터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강한 테마 혹은 뭐 정부 지원이라든가 어떠한 이슈가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은 분명히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이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존 비즈온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2차적인 목표가는 한 10,000원대를 잡고 매매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한 종목 더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차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분은 3830번님 보내주셨습니다. 현대차 매수하신 가격이 23만 5천 원, 비중이 30%라고 하시는데요. 현대차는 한번 정태근 전문가님께 부탁드려 볼게요.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현대차 그냥 가져갑시다. 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 뭐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조금 뭐 조금 못 올라가는 부분이 좀 아쉽다고 좀 봐야 되겠지만은 연말에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어준다면은 시장의 어떤 대형주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 그 시장이 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현대차의 실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대차의 실적을 먼저 논하기 전에 우리나라 그 2005년도 그렇고요. 2007년을 제외하고 2005년 전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게 갔을 때 어느 업종들이 강하게 갔습니까? IT, 자동차 요 두 업종이 강하게 분명히 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은 자, 4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6배 올라왔죠. 그러면은 지금쯤 와서 부대끼는 건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시장이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 좀 쉬어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너무나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시장이 좀 쉬어가고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게 현대차도 쉬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현대차 뭐 비중 30% 23만 5천 원의 비중 30%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갖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자, 현대차가 여기서 빠질 것 같으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매수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대차 빠질 것 같으면은.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 미국이란지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브라질에도 현재 생산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브라질이란지 이런 쪽 남미 쪽에도 점유율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그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중국 판매 법인에 대한 어떤 베이징 현대에서 판매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은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지만은 앞으로 시장의 파이가 커지면서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추가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냥 이거 종목 의뢰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장기 투자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냥 가져가십시오. 제 결론은 그냥 보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차 보유하시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전화 한 통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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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내외직 게임즈하고요. 네, 바로 종목 얘기해 주시네요. 네, 두산중공업하고요. 네, 네오이즈 게임즈와 두산중공업 보유 중이신데요. 두 종목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여쭤보겠습니다. 네, 내외직 게임즈는 59,000원에 70%고요.
네, 59,000원에 70%. 70%요. 예. 예. 두산중공업은 저 30% 88,000원. 두산중공업은 8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시라고요. 예. 두산중공업 88,000원에 매수하신 거면 올해 초 정도에 매수하셨나 봐요. 예, 그러면요. 네, 올해 초에 매수하셔서 2011년 내내 두산중공업 때문에 조금 소가리를 하셨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면은 8월부터 꾸준하게 올라와 주고 있네요. 예. 네오이즈 게임도 조금은 내려오는 중인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요? 아니 글쎄 그냥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언제쯤이면은 좀 올라올까 하고 수익을 좀 낼 수 있을까, 팔아야 되나 가지고 가야 되나 걱정스러워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팔아야 하는 건지 올라온다면 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것인지 네오이즈 게임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예. 희망적인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심기현 전문가님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문가님과 예. 직접 이 고민을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심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네, 두 네. 종목 지금 갖고 계시는데요. 먼저 지금 하락을 하고 큰 폭의 하락을 그동안 보였던 네오이즈 게임즈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 계속적으로 좀 급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 네오이즈 게임즈에 대해서는 뭐 처음에 단계적으로 접근해 주셨나요?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주셨나요? 그 중장기적으로는 접근을 안 했는데 지금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손실이 내리니까. 나와 계시니까요. 예. 네. 그렇다면 우선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 시점 이 네오이즈 게임즈에서는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악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셧다운제라든가 실적 악화 우려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상당히 게임 업종의 그러한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7만 원대 주가에서 지금 뭐 거의 5만 원대, 4만 9천 원대까지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상당히 좀 우려감이 컸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중장기적으로 물론 어쩔 수 없이 손실이 나셔갖고 중장기적으로 가신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과도한 낙폭에 따른 조금 반발 매수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시청자님 게임 좋아하시나요? 아니 뭐 별로는 좋아하지 않고요. 네. 그냥 상식적으로만 그냥 네. 만 알고 있죠. 예, 예. 네. 그렇다면은 뭐 우선은 그 게임을 뭐 별로 안 좋아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러한 그 관심이 있어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니시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모멘텀을 보고 매수하신 것 같으신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게임 업종에 대한 모멘텀은 2011년도 상당히 강했지만은 2012년도에도 강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종목군들 일본이라든가 그리고 중국에서의 모멘텀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네오이즈 게임즈에서는 어떠한 점을 보시고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해주셨나요? 게임즈하고 뭐 게임비라고 좀 그 시장이 중국 시장하고 좀 좋아진다 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매수를 했었는데 네. 7만 원대까지 해서도 매도를 안 했어요. 더 좋아질 것 같아서. 네. 근데 그냥 계속 급락을 하니까. 네. 그렇다면 뭐 해외 시장에서의 그런 모멘텀을 보고 지금 매수를 해주셨다고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게임 업계에서도 역시나 한국 게임에 대한 어느 정도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뭐 일본뿐만이 아니고 중국,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게임 이 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일본에 뒤져 있었더라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강했지만은 최근 들어서 뭐 한류 열풍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 게임 업종 물론 모바일 게임 업종이 더 상승 탄력도나 성장성 부분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 온라인 게임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화된 그러한 실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안정성이 좀 겸비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오이즈 게임즈 실적 부진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은 주가는 조금 과도했다. 따라서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 시청자님께서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실 것 같으신데요. 그렇다면 시청자님 이 종목 지금 현재 49,00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청자님 개인적으로는 얼마까지 올라온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좀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 가격이 아닌 지금 가격대에서요. 지금 단계에서는 정말
매수가 뭐 7만 원까지 오면 좋겠지만 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정말 매수 가격만 와도 다행이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우선은 뭐 매수 가격을 뭐 1차적으로 목표가를 가지시는 것 같으신데요. 아무래도 네. 말씀해주신 대로 급락이 상당히 좀 심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가까지 뭐 계속적으로 V자의 반등은 조금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매수가 대비 낮은 가격을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우선 1차적인 목표가는 62,000원대를 좀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가격대 왜 62,000원대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무래도 7만 원과 49,000원 사이 어느 정도 좀 중간선이기 때문에 중간 이상의 그런 상승 탄력도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차익 매물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선은 한 62,000원 라인에 대한 1차적인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겠고 62,000원 라인이 만약에 왔는데 뭐 네오이즈 게임즈 그동안 불안했던 그런 요소들이 만약에 해소가 되는 그러한 국면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매수가를 목표가로 잡지 마시고요. 한 62,000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손실을 줄이시고 그때 다시 한번 이 네오이즈 게임즈에 대해서는 투자 전략을 바꾸시는 전략이 어떠신가라고 말씀드리면서 불안감 상당히 크시겠지만은 한 62,000원대까지는 우선 홀딩 하셔갖고요. 지금 시점 손실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추가적인 지금 가격으로 더 매수할 필요는 없죠. 네, 우선은 뭐 시청자님께서도 쉽게 얘기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물 워낙 타기.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요. 너무 단기적으로 빨리.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은 조금 위험하다. 따라서 지금 있는 비중으로만 들고 가신 다음에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예. 추세가 살아 있으면은 더 매수하셔도 되시는 거니까 무조건 싼 가격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추세가 살아 있고 확실하게 턴 어라운드 될 때 추가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좀 추가 매수는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요. 예. 네, 그렇다면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산중공업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드릴 수 있어갖고 좀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들어서 두산 관련주도 상당히 좋은 상승 탄력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뭐 두산 같은 종목군들도 상당히 강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제는 두산중공업 사실 뭐 올 초만 하더라도 뭐 일본 대지진 피해 종목이다 이러면서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투자 심리가 8월 달부터는 완연히 회복되는 그러한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회복 시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해외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이 두산중공업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시청자님께서는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점을 보시고 좀 매수를 해주셨나요? 이제 연초에 그 원전 수주 네. 리비아나 뭐 쪽에 중동 쪽에 그쪽에 원전 수주가 많이 되고 굉장히 활발해가지고 네. 또 MB가 또 가서 또 뭐 물량도 그래 해가지고 굉장히 그 기대를 걸었었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저기 원전 수출에 두산중공업이 제일 낫겠다 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매수를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이제 그동안에 그리스라든가 뭐 일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쭉 타격 거의 한 1년 됐습니다. 1년. 네, 우선은 뭐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접근은 잘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일본 대지진 사태에 대해서는 예측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지만은 우선은 지금 시점 충분히 홀딩하신다고 한다면은 좀 길게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9만 원대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원전 관련된 그러한 뭐 경쟁력도 있겠지만은 두산중공업 뭐 화력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 이 연료에 대한 부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의 앞으로 뭐 중동 지역에서의 수준 모멘텀은 더욱더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목표가 9만 원 잡고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제가 한번 이번엔 궁금한데요. 지금 이미 1년을 보유하셨는데 길게 보신다면 앞으로 목표가 9만 원까지 어느 정도 기간 예상하시는 건가요? 네, 우선은 뭐 그 해외 그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우선은 두산중공업을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특히나 이 중동
변동 지역에서 신흥국에서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신흥국에 대한 모멘텀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한 6개월에서 만약에 좀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가 좀 침체된다고 한다면은 한 1년 정도는 걸리실 수는 있겠지만은 우선은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를 바라보시면서 9만 원 나이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중공업 한 6개월 정도 더 보유하실 의향 있으신지요? 네, 오늘 충분한 답변이 됐나요? 좋았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곧바로 문자 들어온 종목부터 살펴봐야겠네요. 한국화분이 들어왔습니다. 5577번님의 종목인데 매수하신 가격이 6,050원이고요. 비중이 30%입니다. 네, 일단 뭐 가격 네. 대비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 일단 한국화분 같은 경우에 그 LNG선 뭐 조선 부품주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말씀하시면 지금 차트를 좀 같이 보고 있는데 네. 조금 그 제가 보기에는 업하고 좀 상관없이 어떤 조금 너무나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면실 그래서, 빠르게 예. 올랐거든요. 일단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만 좀 짚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화면 좀 같이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지금 4,200원이라 봐야 되겠죠. 4,200원에서 6,000원 정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요 가파른 추세를 올린 주체가 지금 이제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 이게 투신이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종목은 말씀드려본다면은 투신이 매도하기 전까지는 가져갈 수도 되겠지만은 투신이 매도하는 날은 곧바로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조정 때 조정 때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출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중요한 건 윗꼬리 운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 추세가 오래 못 갈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내일 쪽에서 6,000원 회복 못하면은 6,000원 회복을 못하거나 아니면 투신이 매도 전환을 하면은 이 종목은 일단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 좀 높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구간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다음부터 접근하시지 마시고 이번에 조금 대응이 잘 되셔가지고 매수가 주면은 일단 팔고 나오십시오.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화분 지금 나오시는 게 괜찮겠다라는 전략까지 들어봤고 문자 한 종목 더 볼게요. 기아차 이번에 들어왔네요. 76,666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요. 기아차 비중은 30%인데요. 보유하신 분은 2316번님입니다. 기아차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네.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매수가 부분까지는 네. 좀 단기적으로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는 좋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점이 호재성 재료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미국 쪽, 중국 쪽 모멘텀 그동안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럽 쪽과 특히나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그런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뭐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 점유율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시장 그동안 일본 뭐 도요타라든가 혼다 같은 그러한 업체들이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아차 같이 중소형 관련된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더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아차에 대해서는 뭐 미국 쪽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좀 더 동남아 시장 특히나 유럽 쪽의 그런 이슈를 집중을 하면서 홀딩 전략을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설정해 드린다고 한다면은 뭐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8만 원에 대한 목표가 설정이 가능하겠고 뭐 단기적으로 좀 빠른 반등을 이용한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은 7만 6천 원대를 목표가 설정하시면은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아차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기아차에 대한 종목 의견 한번 정태근 전문가님 의견 한번 더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들어온 문자도 기아차 중복되는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태근 전문가님은 기아차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아차요? 뭐 네. 좀 뜬금없긴 하지만 예. 뭐 그냥 저 현대차하고 똑같습니다. 네. 저 화면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 기아차 보시면 지금 최저가가 저 이제 화면을 보시면 5,7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8만 원 가까이 올랐죠. 76,666원입니다. 76,600원이요. 네. 자, 지금 현대차하고 의견은 좀 똑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냥 갖고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시장이 현재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죠. 그리고 기아차 5,700원에서 8만 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가는 게 제가 보기엔 이상해요. 제가 더 가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쨌든 8만 원을 돌파 못하고 있지만 여기에 저기 거래량이 출회가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매도 물량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화면 쪽 같이 보시면은 자, 마찬가지 최근에 와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고 있죠. 시장만 좀 개선이 되면은 기아차는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좋지만 현대차보다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현대차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현대차, 기아차는 제가 보기에는 팔 자리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상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살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막판에 보내주셨던 서울반도체 이노칩 그리고 삼성 정밀화학 보내주신 분들은요. 전화 통해서 내일 한 번 더 기회를 노려보신다면 종목 한 종목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상담까지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미드래큐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가 수고하셨습니다. YG인베스트 심규환 대표와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강남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미드래큐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